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때 이제 지상 첫 번째 거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매출이라는 요 ACCDB라는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보게 되면 이제 매출에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거래처명이다, 수량이다, 공급가액이다 해서 요 세 개 열만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부터 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를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ACCDB라는 그 파일을 가지고 올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는 이제 커리 마우스를 사용할 거니까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길버 커맨드 1급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엑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 지금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폴더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매출하는 고 XX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출하고 그때 테이블 명이 이렇게 떴고요. 앞에 이제 더하기 교 요거 이제 붙어 있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 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이 매출이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 모든 필드를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요 세 개 필드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래처 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쭉쭉쭉 내려가서 이제 수량이요. 수량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그 밑에 공급가액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 열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눌러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필터하고 떴습니다.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 순서하고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마침하고 이렇게 떴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엑셀로 이제 데이터를 되돌려야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들 거예요?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두 번째 이제 지상을 읽어보니까 레이아웃하고 우리 위치 이 두 가지는 뭐를 참조해라? 우리 그림을 참조해 설정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곳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값들은 수량의 이제 평균 그리고 공급가액의 이제 평균이래요. 근데 이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그리고 공급가액도 지금처럼 행 방향으로 그렇게 데이터들이 쭉쭉쭉 나타났죠. 그리고 이 수량과 이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평균값으로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기준을 봤을 때 그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 명2 거래처 명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 거래처 명을 이제 우리가 행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봤을 때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열은 없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필터 부분도 없죠.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행 하나, 값 두 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되는 그 만들어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인데, 얘는 이제 열이 없기 때문에 행이 지금 A의 3번 셀에서 시작하죠. 해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A의 3번 셀부터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갈 그 위치는 A의 3번 셀이다 해서 A의 3번 셀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럼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거래처명이라는 거는 우리 행에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하고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수량이 위쪽에 있었으니까 수량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수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그마 값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필드를 갖다 놓게 되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그때 이제 수량이다 하고 지금처럼 열 방향으로, 공급가액이다 해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됐죠. 왜? 시그마 값이 지금 열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행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 있었죠. 해서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행에다가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처명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수량이다 공급가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만들어진 거 보면 수량이다 공급가액이다 해서 전부 다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죠. 그거 이제 우리 평균값으로 고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량에 들어있는 필드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하나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평균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공급가액도 싹 다 이제 평균, 그렇게 이제 변경이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아무 셀이나 우리가 클릭을 해주고, 그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이동한 다음에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하고 이렇게 있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지시사항을 보니까 우리 그림과 같이 거래처 명별로 그룹을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거래처 명에 대해서 RG 홈쇼핑이다, 여수 홈쇼핑이다, 코오롱 홈쇼핑이다, 통판 뉴스다, 한국 위성 방송이다 해서 요만큼은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룹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RG 홈쇼핑이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 홈쇼핑이 지금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홈쇼핑이 그 아래쪽에 있고, 그리고 통판 뉴스가 그 아래쪽에 있고, 한국 위성 방송이다 해서 그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룹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RG 홈쇼핑에 대한 거 요 두 개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꼭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제 여수 홈쇼핑 요거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코롱 홈쇼핑 요것도 이제 두 개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통판 뉴스 것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한국 위성 방송 것도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온라인 거 싹 다 이렇게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해당 거래처 명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그룹 1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그룹 이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뭐예요? 온라인 거죠. 온라인.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 가나 통상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한솔 기회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요 앞에 이제 그룹2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룹2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이제 오프라인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룹2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오프라인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룹 설정이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 지상에 보니까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랬어요.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이요. 그때 이제 값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우리 회계라는 이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값 영역을 봤을 때 수량도 있고 공급가액도 있고 이렇게 이제 수량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 쭉쭉쭉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회계 범주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싹 다 이제 바꿔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그림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수량에 대해서 우리 값들 나타난 거 보니까 회계 범주를 이용할 건데 얘네들 이 우리 수량이라는 이 값들 봤을 때 우리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전부 다 이제 값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앞에는 요런 이제 기호, 통화 기호 같은 게 있어요, 없어? 없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량부터 좀 하자고요. 그럼 우리 수량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값필드 설정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고 여기서 이제 우리 표시 형식이요. 해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우리 범주 중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회계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기호는 우리가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소수 자릿수는 이제 두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수량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입도 보자고요. 자, 우리 공급가액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이제 통화 기호가 다 붙었고요. 그때 이제 공급가액을 봤을 때 끝에 보니까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급가액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서 표시 형식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이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리고 기호는 요 기호 이제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기호가 다 붙었고 그때 이제 값들을 보면 소섬 두 번째 자리까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를 했는데 싹 다 이제 처리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거래처명 2에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거래처 명도 얘네가 전부 다 이제 맞는지 확인해 주고 그때 값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맞는지 우리가 맨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전체 평균이다 하고 수량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까지 싹 다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를 했을 때 100%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이름하고 직책하고 호봉 이 세 개의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그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복된 항목 제거 그거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표 1번 이곳의 데이터들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중복 항목 제거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모든 열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두 선택 취소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이름하고 이제 직책하고 호봉 이 세 개 열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이름에서 이제 체크 표시 해주고요. 직책에 이제 체크 표시 그리고 호봉에서 이제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세 개만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한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됐대요. 그래서 제거를 했대요. 그래서 13개 이제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우리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래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호봉 필드라는 게 있대요. 호봉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자, 이곳에 고유한 값, 고유값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는 걸로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 그게 이제 적용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요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호봉 필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호봉이 들어있는 우리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16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홈이라는 메뉴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해주는 거죠. 해서 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이요. 그때 규칙 유형은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하라고 했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복된 값이 아니라 우리 고유한 값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글꼴 스타일하고 글꼴 색을 이제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고유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고치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서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표준색 중에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기능을 이용해서 A4번부터 A16번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A4번부터 A16번 그 영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번호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영역에는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제한 대상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원 번호에는 중복된 그 값이 입력이 될 수 없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count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래요. 우리 countIf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제 세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사원 번호가 있을 때 이만큼에서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아서 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수가 만약에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있을 때 한 개가 있으면 1이 나올 거고 두 개가 있으면 이제 2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두 개가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중복된 값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복된 값은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이제 countIf에서 개수 생개 1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입력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4번부터 A16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수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식을 써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이제 count if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count if라고 이렇게 써 주고요. 지금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얘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A의 4번 셀이 이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 이 데이터랑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A의 5번으로 자동으로 바뀌겠죠. 바뀌어서 이 데이터가 이 범위에서 이제 몇 개가 있는지 그 이제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번호 세 번째 사람의 이 3번호가 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 그 개수를 세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count if를 써줄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세라.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가 않죠. 해서 그때 이제 A4번부터 A16번 이 3번호가 싹 다 들어있는 이 범위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이제 개수를 셌을 때 그때 이제 개수가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한 개 데이터밖에 없다라는 얘기요. 여기서 만약에 두 개가 나왔다. 그 얘기는 중복된 값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끝이에요. 끝. 그럼 되나 안 되나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는 1006이 여기 사원번호 전체 데이터에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 게 지금 1010이죠. 이거를 제가 만약에 1006으로 고칠 거예요. 그럼 이제 1006이 두 개가 됐죠. 그때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을 때 이 값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끝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그때 쓴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count if라는 걸 가지고 우리 사원번호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얘랑 똑같은 거에 개수를 세달라. 그 개수가 한 개랑 똑같으면 이제 중복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에 개수가 이제 2가 나왔다, 3이 나왔다. 그 얘기는 중복된 그 값이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수된 게 1이랑 똑같을 때만 이제 입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